경우의 수를 볼 건데요. 경우의 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잘 사용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합의 법칙인데, 합, 더하기는 문장 안에서 어떤 단어가 나타날 때 더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또는이에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가지수, 그렇다면 또는이라면 두 가지수를 더하면 되는데, 이미지로 본다면 사건 A가 일어나거나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가지수 A거나 또는 B, 그럼 A의 가지수에 A의 가지수 더하기 B의 가지수를 해줄 거예요. 사건 B의 가지수. 그런데 요 사이에는 A에서 더했는데 B에서 또 더했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가지수, 그러니까 A도 만족하고 여기는 그리고 B도 만족하는 가지수예요. 만약에 여기가 A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B도 만족하는 게 있다면 그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한번 빼줄 거예요. A의 가지수에서 B의 가지수 더하고 거기에서 A, B 동시에 만족한다라면은 그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빼줄 건데 왜 빼주냐면 두 번 더했으니까 A에서 더하고 B에서 더하고 두 번 더했으니까 한 번 빼주는 거고요.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다면 사건 A의 가지수 또는 사건 B의 가지수 이렇게 겹쳐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다면 그 둘 더하기만 하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 중요한 건 문장에서 또는을 읽어내는 겁니다. 문제 안에 들어가서 보면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 A, B, A에서 나타나는 수를 스몰 a, B에서 나타나는 수를 스몰 b라고 했을 때 바닥에 닿은 면에 적힌 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 이 둘 더해서 이게 짝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어떤 두 수를 더해서 짝수가 됐다라는 건 둘 다 짝이거나 또는 홀일 때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짝수의 가지수가 이 경우에는 2 또는 2, 4 또는 4, 2, 4, 4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짝수의 경우가 홀수의 경우에 대해서는 1, 1, 3 또는 3, 1이거나 또는 3, 3일 때 그래서 여기에 4가지, 여기에 4가지, 8가지가 되는 거예요. 또 50 이하의 자연수 중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개수 그럼 2의 배수, 그럼 50을 2로 나눴을 때 나오는 25가 몫이 25인데 이 25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몫이라는 건 2의 배수가 두 개씩 묶여서 25쌍이 나온다라는 그래서 두 개씩 묶었을 때는 그 안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와 2로 나눌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로 이렇게 두 개씩 묶여지는 그런 몫이 25개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2의 배수가 25개 마찬가지로 50을 5로 나눴을 때 몫이 10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5의 배수는 10개가 나오는데 2의 배수도 만족하고 동시에 5의 배수도 만족하는 그렇지 2와 5의 공배수인 10으로 10의 배수인 것들은 2의 배수에서 개수를 셌는데 5의 배수에서 또 계산을 했죠. 그래서 50개 중에 10의 배수가 5개가 있는데 이 5개는 두 번 계산됐으니까 그래서 25,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10가지 동시에 만족하는 5개가 두 번 더해졌으니까 그래서 30가지의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가지수가 나와요. 그렇다면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주사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육면체 주사위겠죠.
그랬을 때는 6개가 있는데 주사위 2개를 던졌으면 2개를 A, B라고 하고요. 2개에서 나오는 숫자를 스몰 a, b 나오는 수를 이거라고 했을 때 나오는 수의 합이 10의 약수 10의 약수라면은 1, 2, 5, 10이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수가 1은 나올 수가 없고요. 2가 나온다면 이거의 순서쌍은 1, 1밖에 안 되겠고요. 5가 나온다면 1, 4부터 4, 1까지 4개가 있겠고요. 10이 나오려면은 1은 안 되겠고 제일 낮은 수가 4, 6부터 5, 5, 6, 4까지 여기는 3가지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1가지, 4가지, 3가지 더해서 8가지가 되겠고요. 방정식 또는 부등식의 해의 가지수, 그 순서쌍을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의 순서쌍을 구해야 되는데 우린 이것들에 대해서 분류를 해봐야 될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어떤 A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B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봐야 한다면 어디가 더 효율적일까요? 그렇죠. 더 많이 확인하는 것보단 더 적게 확인하고서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적게 분류해도 되는 그것을 기준으로 볼 건데 이런 방정식에서 볼 때는 더 적게 기준으로 한다는 건 개수가 클수록 분류를 더 적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가장 큰 수를 기준 잡아서 분류해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문제 들어가서 본다면 x 더하기 2y 더하기 3z이 12를 만족하는 자연수 xyz의 순서쌍에 대해서 자 그러면 x 더하기 2y 더하기 3z인데요. 이걸 더해서 12 x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쭉 가서 혼자 다 가져가면 안 되니까 적당히 좀 나눠주기도 해야겠지만 혼자 다 갖는다라고 쳤을 때 12번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y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1일 때, 2일 때부터 6일 때까지 6가지를 확인해야 되고 z를 기준으로 본다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4가지를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효율적인 건 z를 기준으로 했을 때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다시 한번 정렬해 보면 3z 플러스 2y 플러스 x는 12라고 했을 때 z이 1이라면 3을 썼으니까 남은 수는 9고요. 그 9를 가져가기 위해서 y하고 y가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4까지 8을 가져가면 남은 것은 x가 1일 테고요. 3이라면 6을 가져갔으니 3, 2라면 4를 가져갔으니 5가 될 거고 1이라면 2를 가져갔으니 7일 테고 그러니까 zet이 1이었을 때 y가 1이거나 2이거나 또는 근데 이 뒤로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남은 거를 다 x가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y까지만 확인해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zet이 2라면 6을 썼으니까 남은 거 6을 y하고 x가 가져가기 위해서 1이거나 2이거나 3이어서 y가 6을 다 가져가 버리면 x는 자연수에서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긴 2가지가 되겠고요. zet이 3이라면 9를 썼으니까 남은 수는 3이고요. 3이라면 그 3을 y가 1 그래서 2라면 zet은 남은 거를 가져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4가지, 여기 2가지, 1가지 총 7가지의 순서쌍이 나오겠어요. 곱의 법칙은 사건의 가지수를 곱할 건데요. 곱하는 건 사건이 경우에 따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는 연속하여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이어서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는 것 중에는 곱하기가 아닌 동시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시에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곱하기를 할 때는 동시에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동시에 대신에 이어서라고 말을 사용했을 때 그
그 이어서가 말이 가능하다면 그건 곱하기의 동시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곱하는 건 사건이 이어서 일어났을 때 곱한다라고 볼 거예요. 문장으로 들어가서 보면 꽃병이 모양이 다른 꽃병 2개와 색이 다른 장미 5송이가 있다. 꽃병의 장미를 꽂기 위하여 꽃병 1개와 장미 1송이를 동시에 택하는 경우의 수. 여기 동시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이어서라고 말을 바꿔볼게요. 꽃병 1개를 선택하고 이어서 장미 1송이를 선택. 말이 가능하죠. 그래서 꽃병 선택하는 가지수 2가지, 이어서 장미 선택하는 가지수 5가지. 문장이 이어서라고 해석이 됐으니까 곱하기. 그래서 총 1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돼요. 대표 문제로 가서 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자리 자연수의 개수. 2자리 자연수, 지금 자리를 배치해 놓고 2의 배수이다. 우린 2의 배수 조건이 1의 자리수가, 여기 1의 자리수가 2의 배수라면은 전체가 2의 배수가 되겠죠. 또 10의 자리 숫자는 6의 약수이다. 6의 약수라면 1, 2, 3, 6. 그래서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 10의 자리를 선택하고 이어서 1의 자리를 선택할 거니까 2의 배수, 여기 1의 자리가 2의 배수가 되려면 0, 2, 4, 6, 8, 5가지가 있죠. 10의 자리를 선택하고 이어서 1의 자리를 선택하는 가지수 20가지가 되겠어요. 는 계속 사용하기를 문장 안에서 또는을 찾아내거나 또는 이어서를 찾아내면서 또는이면 더하기를 할 거고 이어서가 나온다면 곱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를 만들 때도 여기는 이어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100의 자리 선택하고 이어서 10의 자리 선택하고 이어서 1의 자리를 선택하고 사건이 이어서 일어났으니까 곱하기가 될 거고요. 경우에 따라 여기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A이거나 또는 B가 된다면 A일 때 가지수를 구하고 또는이니까 더하기 B일 때 가지수, 그게 전체의 가지수가 될 거예요. 문제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10의 자리 수는 3의 배수이고 10의 자리 수가 여기 3의 배수. 1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수는 홀수인 1의 자리 수는 여기는 홀수인 2자리 자연수의 가지수. 10의 자리에 3의 배수를 선택하고 3의 배수라면은 3, 6, 9 3가지죠. 이어서 홀수는 1, 3, 5, 7, 9 5가지가 있죠. 그래서 3의 배수 선택하고 이어서 홀수를 선택해서 15가지. 계속 또는 이어서를 문장 안에서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적응해야 돼요. 무엇을? 문장의 재구성에 대해서 점점 적응을 해가야 될 거고요. 우리가 곱하거나 더하기를 할 때는 또는 이어서가 계속 등장하는, 거기에서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 그 안에서 원리를 생각하면서 문장의 재구성, 이어서라는 단어가 들어가도록 재구성 시켜주면 되는데, 우리는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소인수분해하면은 p의 m제곱 곱하기 q의 m제곱 곱하기 r의 1제곱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지수에다가 플러스 1씩 해서 곱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12를 소인수분해해서 2의 2제곱 곱하기 3이라고 나온다면 2의 2제곱의 약수는 1이거나 또는 2의 1제곱 또는 2의 2제곱이 나오겠고요. 3의 약수는 1이거나 또는 3의 1제곱이 있는데 그럼 12의 약수라는 것은 이 2의 2제곱의 약수와 3의 1제곱의 약수가 곱해진 것들이 다 12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둘 곱해준 1이, 둘 곱해서 2의 1제곱, 2의 2제곱이, 3의 1제곱이, 2 곱하기 3이, 2의 2제곱 곱하기 3이, 이것들이 다 12의 약수가 되는, 그래서 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한 이유는
1제곱, 2제곱 해서 2제곱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수의 약수인 1, 모든 수의 약수인 1이 어떤 수든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한 개 더 약수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곱해서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2의 2제곱의 약수를 선택하고 이어서 3의 1제곱의 약수를 선택하면 그것이 12의 약수가 되는 거라서 여기도 이어서여서 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 그럼 56은 7, 8의 56 그럼 8이라면 2의 세제곱이고요. 곱하기 7 그러면 2의 세제곱의 약수는 4가지 이어서 7의 약수는 2가지 그래서 8가지의 약수가 나오겠고요. 108은 2 곱하기 54, 54는 2 곱하기 27 그러니까 2가 2개, 3이 3개가 들어있는 2의 2제곱의 약수에는 3가지, 이어서 3의 3제곱의 약수에는 4가지, 그래서 12가지의 약수가 나오겠어요. 대표 문제로 들어가서 216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A, 양의 약수라면 216, 그것은 2로 나눴을 때 108, 108이면은 2, 54, 54라면 2, 27, 27이면 3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그래서 양의 약수의 개수는 2의 세제곱의 약수가 4가지, 3의 세제곱의 약수가 4가지, 그래서 16가지의 약수가 나오겠고요. 그런 약수의 총합이라면 2의 세제곱의 약수 n은 1 또는 2 또는 2의 2제곱 또는 2의 세제곱이 있고요. 거기에 3의 세제곱의 약수에는 1이거나 또는 3이거나 3의 2제곱이거나 3의 2제곱이 있는데요. 3의 3제곱이 있는데 이것을 곱한다면 그리고 여기가 더하기를 해서 이거 전개한 모습이 1을 분배해서 나온 그 약수들과 2를 분배해서 나오는 그 약수들 그것들이 다 더해지는 모습이 될 텐데 이것은 그럼 전체 약수가 다 나오는데 이거 다 더한 게 바로 약수의 총합이죠. 이게 약수의 총합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꼭 전개해야지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같다라는 건 이거의 계산이나 이거의 계산이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의 합은 여기 8과 2가 더해서 15 곱하기 여기에는 27과 3 더해서 30에 9하고 1 더해서 10 더해서 40이 되겠고 그래서 15 곱하기 40 그러면 6, 100 이것이 약수의 총합이었고요. 약수의 총합에다가 약수의 개수 16개를 더해서 616개. 지불 방법의 가지수와 지불 금액의 가지수 비슷한데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0원짜리 하나 내는 거하고 50원짜리 두 개 내는 거하고 지불 방법의 가지수에서는 서로 다른 가지수가 되겠지만 지불 금액에서는 이거는 같은 가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먼저 기준이 되는 건 지불 방법의 가지수로 볼 수 있는데 이 지불 방법의 가지수는 마치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하고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동전이 예를 들어 100원짜리가 5개가 있는데요. 그럼 100원짜리 5개 가지고 할 수 있는 지불 방법의 가지수는 100원짜리를 안 낼 수도 있겠죠.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세 개 내거나 네 개 내거나 5개 내거나 그러니까 지수 A의 5제곱의 약수에는 A가 안 들어가 있는 1이거나 A가 안 들어가 있는 하나도 안 내는 그래서 A가 안 들어가 있는 약수에서는 1과 같은 그리고 A가 하나 들어가 있는 A의 1제곱 A가 2개 들어가 있는 A의 2제곱 이런 식으로 약수의 개수에서 보던 것처럼 여기 지불 방법의 가지수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지수에 플러스 1씩 하지만 돈을 하나도 안 내는 0가지 하나도 안 내고 안 내고 안 내고 안 내고 안 내고 안 내고 그럼 돈을 하나도 안 냈으면 그건 지불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거 한 가지를 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에는 똑같은 금액이 나오지 않도록 환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문제 가지고 직접 확인해 볼게요.
자, 10원짜리 동전 3개. 그래서 10원짜리 3개,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1개가 있는데요. 이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돈 없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 금액이 아니라 방법으로. 그럼 10원짜리 가지고 지불하는 가지수 4가지, 50원짜리에 3가지, 이어서 100원짜리에 2가지. 그래서 1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도 안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11가지 곱하기 2를 해서 24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24에서 1 빼서 23가지의 지불하는 방법의 가지수가 나오겠어요. 도로망의 방법의 수는 이어서 선택을, 어딘가를 갔다가 이어서 가고, 이어서 사건이 이어서 일어났으니까 곱하면 되는 거고요. 그쪽 길로 가거나 또는 다른 길을 선택하거나, 또는이니까 더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어서와 또는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를 직접 가서 보면 집에서 집, 편의점, 학교를 연결하는 그 길이 이렇게 있는데, 철수가 집에서 학교까지 이동하는 경로의 모든 수,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 직접 바로 가거나,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 바로 가거나, 집에서 편의점에 들렀다가 학교를 갈 수 있겠죠. 거나니까 더하면 되겠고요. 집에서 학교로 가는, 집에서 학교로 바로 가는 가지수는 2가지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2가지. 집에서 편의점에 갔다가 이어서 학교로 가는 가지수. 그렇다면 집에서 편의점으로 가는 가지수 3가지. 이어서 편의점에서 학교로 가는 가지수 3가지. 그러니까 9가지가 있겠고요. 바로 가거나 들렀다 가거나 또는이니까 더해서 11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또 대표 문제로 가서 보면 A, P, B가 있는데, A 지점에서 출발해서 같은 길은 2번 지나지 않고 B 지점을 지나 다시 A 지점으로 돌아오는 방법의 수. 그렇다면 A에서 P로 갔다가 B 지점까지 가야 되죠. B에까지 가서 B에서 다시 P로 돌아오고 P에서 A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A에서 P로 갔다가 이어서, 그리고 이어서니까 곱하면 되겠고요. A에서 P로 가는 가지수는 4가지가 있고, 이어서 P에서 B로 가는 가지수 3가지, 이어서 B에서 P로 갈 건데요. 근데 왔던 길은 되돌아가면 안 되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그 길 하나는 빼고 2가지. 이어서 A에서 P로 갈 때도 어느 한 길을 갔을 테니까 그거 빼고 3가지. 그래서 12에 6을 곱해서 72가지의 가지수가 있겠어요. 칠하는 방법의 수에서는 주변에 인접한 곳에는 다른 색깔을 칠해야 할 텐데, 우리는 색칠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가 우리가 가지수를 따져야 되는데 조건이 붙은 게 있다면 이 조건을 나중에 처리하면은 이게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A일 때, B일 때 조건을 분류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를 최소화하려면 분류가 적을수록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안 하는 게 더 좋겠지. 그래서 조건이 까다로운 게 있으면 그거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분류 없이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색칠할 때는 조건이 까다로운 건 인접한 게 많을수록 조건이 까다로워질 거예요. 얘한테는 영향을 미치는 게 A하고 C가 있고, B도 B하고 D가, A는 영향을 미치는 게 B밖에 없으니 조건이 덜 까다롭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결과는 큰 차이는 없겠지만, A, B, C, D 순서로 가도 상관없겠지만, 이왕이면 조건이 까다로운 거 먼저 해주는 게 더 많은 문제들, 더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칠해줄게요. B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을 처리해 본다면, 그림과 같이 4개의 영역 A, B, C, D를 4가지 색을 이용하여 구분해서 4개의 색을 모두 사용하고
하여 구분하려고 할 때 색을 칠하는 방법의 수.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하여 구분하여 색을 칠한다. 그렇다면 네 가지 색을 모두 쓴다면은 이거는 순서대로 해도 상관없고 B를 해도 상관없는데 B에 칠하는 게 네 가지. 이어서 A에 칠하는 거, B에서 칠한 거 빼고 해야 되니까 세 가지. 이어서 C 이제 두 개를 썼으니까 남은 거 두 가지. 이어서 D에 한 가지. 4부터 3까지 곱해지니까 12에 2 곱해서 24가지가 되고요. 그런데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된다면 이때가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B에 칠하는 가지수는 4가지가 있고요. 그럼 A는 B에서 칠한 거 빼고 나머지 3가지. C는 A하고 같은 걸 칠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B하고만 다르면 돼요. B에서 사용한 거 하나 빼고 남은 거 3가지. D는 다른 애들 다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C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C하고 다른 가지수 3가지. 모두 다 색을 선택할 때는 이어서 사건이 일어난 거니까 이걸 다 곱해지면 그래서 12 곱하기 9 그러면 108가지의 가지수가 나오겠어요. 그렇다면 대표 문제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서 가장 많이 인접한 게 A가 가장 많이 인접했죠. B하고도 C하고도 D하고도 인접했고 C도 A, B, D랑 인접했으니까 여기를 먼저 A하고 C를 먼저 해주고 A, C 그 다음 B, D 순서로 가준다면 그림과 같이 4개의 영역 A, B, C, D를 빨, 주, 노, 초, 파 5가지 색을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서 구분하려 할 때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 A는 일단 5가지가 다 가능하겠고요. 이어서 C는 A가 사용한 거 빼고 여기 같으면 안 되니까 A가 사용한 거 빼고 4가지가 있고요. 그렇다면 B는 A가 쓴 거, C가 쓴 거 그 2개 빼고 나머지 3가지. 이어서 D는 B하고는 상관이 없고 A하고만 다르고 C하고만 다르면 되겠죠. 그래서 A, C 2개가 사용한 거 빼고 나머지 3가지가 있겠고요. 그래서 20에 9를 곱해서 180가지수가 나오겠어요. 최단거리 이동 경로, 최단거리 가지수는 A에서 여기 B까지 간다면은 오른쪽으로만 가야 하거나 또는 위로만 올라가야 돼요. 안 되는 것은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면 안 돼요. 최단이 아니고 돌아가게 될 테니 또 왼쪽으로 가는 거 선택하면 안 돼요. 최단이 아니고 돌아가게 될 테니까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지 이 점에 온다면 이 점에서는 위로 올라오면서 가지수가 나타나거나 또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가지수가 나타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해지면 될 텐데 그런데 이 점은 오른쪽으로 오는 것밖에 없죠.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유일한 한 가지가 되겠고요. 이 점에 오려면은 반드시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오려면 반드시 이 점을 거쳐서 와야 돼요. 이 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이 점에 도착하는 가지수가 몽땅 다 이 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 가지, 마찬가지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런 식으로 돼요. 위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여기에서는 오른쪽으로 오는 경우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가지수 한 가지밖에 없고요. 이 점도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이쪽 길로 올라오는 것밖에 없는데 올라오는 건 이 점을 반드시 거쳐서 와야 하니까 이 점에 도착하는 가지수 몽땅 다 이 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지수가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 점은 올라오거나 또는 오른쪽으로 오니까 올라오려면 반드시 이 점을 거쳐서 와야 되는 또 오른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점을 거쳐서 와야 하는 그래서 이 둘이 더해지면서 두 가지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점에 도착하는 것은 위로 올라오거나 또는 오른쪽으로 와야 하는데 올라오려면 이 점에서 올라오는 이 점에 오는 가지수가 한 가지고요. 오른쪽으로 오려면 반드시 이 점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이 점에 도착하는 가지수가 두 가지니까 결국 여기에 도착하는 건 이 둘이 더해지는 세 가지. 그렇게 네 가지, 그렇게
5가지, 그렇게 6가지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게 도착하는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로 적응해 보면 P에서 Q까지 가는 최단거리 P에서 Q까지 간다면 오른쪽으로 가거나 내려가기만 해야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내려오는 게 이전까지 오는 게 한 가지, 이전까지도 한 가지. 그러면 이거 둘 더해서 여기는 2가지, 더해서 3가지, 더해서 4가지, 더해서 3가지, 더해서 6가지, 더해서 10가지가 되겠어요. 대표 문제에서도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다빈이가 집에서 출발해서 연순의 집에 들렀다. 학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그러면 연순의 집에 갔다가 이어서 학교를 가게 되는 거니까 다빈이가 연순회까지 가는 가지수 1, 1, 1, 여기는 2, 여기는 3. 그래서 3가지 이어서 여기 연순회에서 학교까지 갈 때도 1, 1, 여기 1, 더해서 2가지, 더해서 3가지. 그래서 3 곱하기 3, 9가지가 되겠어요. 수형도라는 건 가지치기 방법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것은 문장 안에서 또는이나 이어서로 또는은 등장하는데요. 계산이 편한 건 이어서라고 정리가 된다면 곱하면서 정리가 되겠지만 이어서 이걸로 정리가 안 되는 이게 직접 분류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가지치기를 표현하면서 직접 표현해 주시면 돼요. 문제 들어가서 보면 4명의 요리사 A, B, C, D에게 각자 자신 있는 요리 한 가지를 만들어 오게 해서 각 요리를 바꾸어 시식을 하기로 하였다. 자신이 가지고 온 요리는 자신이 먹지 않을 때 요리를 바꿔 먹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것을 각자 요리사가 A, B, C, D가 있는데 그들이 만들어 온 요리를 small a, B, C, D라고 한다면 A는 자기 걸 먹으면 안 되니까 B이거나 또는 C이거나 또는 D일 텐데요. A가 B를 시식했다면 B는 자신의 음식이 사라졌으니 남은 거 A도 되고 C도 되고 D도 되겠죠. 그래서 A거나 또는 C 또는 D가 되겠고요. A하고 B를 썼으니 C하고 D가 남았는데요. C는 자기 거를 먹을 수 없으니 D를 반드시 먹어야 될 거고 D는 남은 음식인 C를 먹어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B, C, C를 먹었으니 C는 자기 음식이 없어요. 그러니 남은 거 A이거나 D일 수 있겠는데 그런데 C가 A를 먹게 되면은 D는 자기 걸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상황을 판단해 보면은 C는 A를 선택하면 안 돼요. 반드시 D를 그리고 남은 거 A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B, D를 먹었으니 남은 건 A, C인데 C는 C가 안 될 테니 반드시 A여야 되겠고 여기 C. A가 C를 선택했다면 남은 게 B, A, B, D가 남은데 B는 자기 걸 선택하면 안 되니까 A거나 또는 D여야 되겠고요. A하고 C를 썼으니 남은 거는 B, D. 근데 D를 남겨주면 안 돼서 C가 D를 먹고 그리고 B, C, D를 썼으니까 뒷사람들이 자신들의 음식은 사라졌어요. 그러니 A하고 B가 남았는데 둘이 A일 때 B일 때 바꿔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고요. D라면은 A, B, C가 남았는데 여기 B면 안 되니까 A하고 C 중에서 해야 되겠고 A, D를 썼으니 B, C가 남았는데 C면 안 되니까 B, C가 되겠고요. 그리고 C하고 D를 그럼 이들의 음식에 다 빠졌으니 A거나 B거나 A였을 땐 B, B였을 땐 A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로 표현해 주는 것을 수용도로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9가지를 직접 찾아내는 겁니다.